네, 설명이 좀 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수정을 했는데 아무튼 이전 분류에서 이제 소프트맥스하고 시그모이드에서 정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진 분류에서는 그 시그모이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진 분류 문제라는 거는 그 y는 0 또는 이제 y는 1을 맞추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다시 이제 성공과 실패를 맞추는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죠. 성공과 실패를 맞추는 문제라는 건 이제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을 추정하는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세팅에서 시그모이드랑 이제 소프트맥스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실패 확률, 성공 확률 같은 꼴로 이제 결과가 나오죠. 소프트맥스를 이제 취했을 때. 그래서 소프트맥스는 결국에 실패 확률이랑 성공 확률을 이제 둘 다 추정을 해요. 근데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성공 확률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이제 성공 확률만 추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추정을 하고 얘는 성공 확률만 추정하는데, 사실상 근데 실패 확률은 1 성공 확률이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시그모이드가 성공 확률만 추정하지만, 사실상 시그모이드는 실패 확률이 이제 저정률로 이제 추정된다는 거를 이제 떠올리면은, 시그모이드는 성공 확률이랑 실패 확률이랑 이제 또 같이 추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 확률이랑 성공 확률 둘 다 맞추는 거나 성공 확률만 맞추는 거나 둘 다 이제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어떠한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한테 묻는 거죠. 내가 이제 스펙 정보를 이제 쭉 전달하고, 네트워크 1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을 줄 때 내가 이제 질문이 어떠한 기업에 대해 합격할 수 있겠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봤는데, 네트워크 1 같은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얼마, 성공 확률이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답을 해주는 거고, 네트워크 두 번째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얼마입니다라고 이제 답을 해주는 건데, 그냥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상 요거하고 소프트맥스를 써서 이제 y1, y2 이렇게 된 거하고, 시그모이드를 쓰는 이제 요거하고 사실상 이건 같은 효과를 주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경우는 지금 추정할 파라미터가 얘보다 적죠. 왜냐하면 여기 노드스가 하나 더 적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시그모이드를 쓰는 경우하고 소프트맥스를 쓰는 경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둘은 사실상 같은 효과를 주는 모형인데, 모스는 이제 시그모이드의 경우가 이제 더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이제 모형이 비용은 싸고, 비용은 싸다라는 거 이제 학습할 파라미터가 더 적다는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성능은 효과는 이제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죠. 그럼 이게 뭐 그 시그모이드가 그 가성비가 더 좋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진 분류의 한정에서는 얘를 쓰지 말고 이제 여기를 쓰는 게 이제 더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소프트맥스가 이제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 모형은 이제 그 가성비는 좋은데 이게 K계의 클래스로 좀 확장을 하기에 용이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Y1, Y2로 이제 우리가 펼쳐놨던 거를 Y1, Y2하고 YK까지 이제 하게 되면 쉽게 이제 K계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그 모형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모형은 좀 더 이제 가성비가 좋은 모형, 요 모형은 확장성이 좋은 모형,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소프트맥스하고 이제 시그모이드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소프트맥스는 어떻게 보면 시그모이드가 이제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데 이제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여러 개 K개의 클래스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확장형이고요. 시그모이드, 그러니까 확장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극단적으로 클래스의 수가 이제 두 개일 경우에는 요거의 조합을 사용하는 게 가성비가 좋다고 했죠. 그리고 클래스의 수가 이제 두 개보다 클 때에는 얘를 이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소프트맥스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조합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제 클래스의 수가 이제 두 개일 경우에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되냐, 뭐 그렇게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가성비가 좀 좋지 않은 것뿐이지 그렇게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흑백 종이를 그냥 칼라 잉크를 써가지고 인쇄를 막 하는 거죠. 흑백으로 해도 충분한데 굳이 이제 칼라 잉크를 써서 출력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정리를 하면은 지금까지 한 거 이제 y가 이제 3.455, 4.43 이렇게 연속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분포 과정을 정규 분포로 했고 마지막 층에 활성화 함수는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없거나 아니면은 그냥 항등 함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손실 함수는 이제 MSE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y가 이제 0 또는 1로 이제 관측이 될 경우는 이제 분포 과정을 이제 이항 분포, 그러니까 n이 1인 이항 분포로 이제 가정하고 n이 1인 이항 분포라는 거는 베르누이 분포라는 의미죠. 이때는 소프트맥스를 마지막으로 이제 걸어주고 BC 로스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001이거나 010이거나 110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으면은 다항 분포를 가정하면 되고 소프트맥스를 쓰고 손실 함수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